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월드컵 본선 참가국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한 이유가 중국의 본선 진출을 위해서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실제로 48개국 체제로 열리게 된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대회는 아시아 대륙에 8.5장의 티켓을 배정했음에도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번 아시아 예선은 최종 예선조차 진출하기 어려운 조기 탈락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오는 6월 11일 화요일 한국과의 원정 경기에서 중국은 비기기만 하더라도 최종 예선인 3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지만 중국 현지 팬들은 한국전 무승부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량 실점 패배를 예상하며 체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서 7대0 대승을 거두며 화력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자 절망에 빠져 있는데요. 과연 중국 현지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아시아 최종 예선 3차 예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힘을 뺄 생각이 없다고 밝힌 김도훈 임시감독의 인터뷰, 그리고 중국전 예상 선발 명단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상황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선 일정은 2차 예선인데요. 2차 예선의 시드 배정에서 중국은 피파 랭킹 열세로 인해 1번 포트 톱시드에 들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9개 조로 구성된 조 편성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1번 포트 톱시드에 든 팀이 일본, 이란, 호주, 한국,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오만이었는데 중국이 피파 랭킹 이 2차 예선 시적 시점에 80위에 머무르면서 73위인 오만, 72위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70위인 이라크에게 밀리면서 순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필이면 아시아 최강의 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톱시드에 들어있는 팀과 만나게 됐고, 또 3번 포트에도 동남아시아의 강자로서 최근 경기력이 상승 중인 태국과 만나다 보니까 지금 태국과 2위 자리를 두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태국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 같았으나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서 깜짝 2대2 무승부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것에 이어 한국이 싱가포르를 7대0으로 이긴 같은 시간에 태국과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하지 못한 것인데요. 현재 순위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5전 4승 1무 승점 13점으로 최종전 결과와 관계없이 1위로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했고요. 중국은 승점 8점, 태국이 승점 5점인데 월드컵 예선전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같을 경우 상대 전적이 아니라 골득실차로 먼저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즉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국이 중국을 이기고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기게 되면 중국과 태국의 승점이 8점으로 같아지는데요. 중국이 현재 골득실차에서 플러스 1, 태국이 마이너스 2이긴 한데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긴다면 당연히 골득실차에서는 플러스 변동이 있을 것이고, 중국이 한국에 패배한다면 골득실차에서 마이너스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골 차이가 나잖아요. 한국이 중국에 3대0 이상으로 3골 차 이상으로 이길 경우 태국은 싱가포르에 이기기만 해도 2위, 3위 자리를 바꿔갈 수 있는, 태국이 2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 혹은 태국이 싱가포르를 상대로 다득점 차의 승리를 거둔다면 중국이 꼭 한국에 3골 차로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태국이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이죠. 우선 태국과 비긴 중국은 홈 경기에서 정말 아쉬운 결과, 심지어 패배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전반 20분에 수파촉 사라차트에게 선제골을 내줬는데 차이데드 선수가 왼쪽 측면을 파고들며 올린 크로스 패스를 다이빙 헤더로 연결할 때 수비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는 귀화 선수도 대거 투입을 했고, 또 이반 브랑코비치 감독을 새로 선임하면서 감독까지 바꾸고 경험 있는 감독 통해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경기력과 결과물도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물론 51분에 귀화 선수인 페르난지주의 페널티킥 슈팅이 크게 허공을 가르는 충격적인 실축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 79분에 또 다른 귀화 선수의 동점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터지면서 간신히 패배를 면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승부는 말씀드린 대로 최종전의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 것인데요.
마지막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되는 중국과 또 다득점 승리가 필요한 태국의 상황이 엇갈려 있지만 객관적인 전력상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미션,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 반면에 중국이 한국 원정에 가서 승점을 가져온 것은 아주 어려운 데다가 이미 한국은 중국 원정에서 3대 0의 완승을 거뒀던 바가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상황은 한국 역시 마지막 중국과의 경기, 특히 홈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허투루 치르지 않을 것이다, 대충 치르지 않을 것이다,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하긴 했지만 현재 한국과 호주가 3차 예선의 톱시드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비길 경우에는 톱시드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데다가 지금 한국 축구 내부의 분위기 자체가 워낙 안 좋고, 무엇보다 김도훈 임시감독 같은 경우에는 차기 행선지를 위해서라도 본인의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경기 총력을 다해 결과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전 7대0 대승으로 김도훈 감독에 대한 평판과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현지 팬들 역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시나닷컴의 시나스포츠 같은 경우도 한국 대표팀이 싱가포르의 7대0 대승을 거두는 과정 속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다. 주민규가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또 3개 어시스트와 득점까지 1골 3도움을 폭발시키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했고 배준호까지 골을 넣었다. 황희찬도 골맛을 봤다. 정말 엄청난 득점력과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찬사를 보냈는데, 이 한국 대표팀의 싱가포르전 소식을 전한 기사에 댓글이 무려 3,937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현 시점에서 얘기 드린 것이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4,000개를 훌쩍 넘을 것 같아요. 그 댓글 대부분이 이제 중국의 월드컵 최종 예선, 아시아 예선 마지막 라운드 진출은 물 건너갔다, 본선 진출은 당연히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인데요. 재미있는 게 이제 푸바오가 중국에 돌아갔잖아요. 그 과정 속에 한국인들이 많이 아쉬워했던 것이 중국 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한 중국인이 남긴 댓글이, 팬더를 우리가 한국에 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승부를 해주는 거다. 즉 한국이 우리와 비교줘야 우리가 앞으로 또 팬더를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농담하고 자조하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한 팬은 중국이 한국을 3대0으로 이길 거라는 것에 기대해본다, 걸어본다 라는 글을 남기자 사실 이게 좀 황당하지 않느냐라는 반응을 중국 팬들이 남긴 건데, 대댓글로 일어나라, 꿈은 항상 반대인 거야, 너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중국이 싱가포르와 2대2로 비겼다, 근데 한국이 싱가포르에 7대0으로 이기지 않았느냐, 이게 중국식 계산법이죠.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경기 어떻게 되겠냐, 7골 차로 지는 거 같은 결과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고요. 중국이 한국에 3대0으로 이긴다는 반응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공상과학 영화를 넣지 말라, SF 같은 얘기 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댓글들이 나오자 농담이었으니 문제 삼지 말아달라라고 원글의 작성자가 대답을 한 겁니다. 그 또 다른 댓글로도 헛소리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면서 중국 3대0 한국전 승리에 대해서 아주 날선 반응들이 많이 나왔던 것인데요. 그 밑에 또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2대0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반응이 있자 그 대댓글로, 중국 대표팀은 2골을 넣을 수가 없다, 한국전이 꼭 아니더라도 어떤 팀을 만나도 2골을 넣을 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2골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다만 우리가 2골을 넣는 동안 몇 골을 먹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수비가 더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에는 대부분의 반응들이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승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 팬들도 중국 대표팀이 거친 플레이, 이제 한국 선수들을 위협하는 좀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한국이 좀 살살하지 않겠느냐, 이런 반응들을 좀 보였어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한국이 그걸 우려해서 후보 선수들을 낼 수가 있는데, 후보 선수들조차 중국 선수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으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팬들은 오히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거, 중국이 어차피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인데 다음 경기에서 우리가 1대7 정도로 패배해서 모두가 깨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각성할 수 있는 참패를 한국이 안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7대1이라는 반응은 이제 싱가포르보단 나은 결과를 얻고 싶은 중국 팬들의 희망인 것 같은데, 또 다른 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다음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의 엉덩이를 걷어차주면서 7대0으로 이기길 바란다, 정말 제대로 당해봐야, 제대로 모멸감과 좀 굴욕을 맛봐야 중국 축구가 개혁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참사를 당하고 싶다,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한국전에 대해서는 중국 팬들이 기대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팬 역시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0대7로 참패 정도 당해봐야 바닥을 완전히 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바닥 짚고 반등할 것이다. 어설프게 결과 내거나 어설프게 진다면 오히려 변화를 이뤄낼 수가 없으니 아예 완패를 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이 선수들을 바꾸면서 또 더 경기력이 좋아진 걸 봤을 때 우리도 이제 한국이 다음 경기 만약에 로테이션을 해도 이렇게 크게 질 수도 있다. 이런 반응들을 보인 것이죠. 그런 반응들의 연장선상으로 이번 경기에는 중국이 다시 한때 배제했던 그 기화 선수들을 다시 출전을 시켰는데도 이기지 못한 점들을 들었을 때 늙은 흑인 선수들, 나이 든 외국인 선수들을 귀화시키는 것보다 일부 한국 선수를 기화시키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 선수들을 기화시켜서 강화하는 게 중국 대표팀이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싱가포르도 사실은 한국 출신의 홍영 선수가 뛰기도 했는데 어찌됐거나 중국 내에선 이제 한국 축구의 절대적인 실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싸울 수가 없을 정도다. 경쟁이 안 된다. 정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한국 2군이 나와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주전으로 나왔을 때 그래도 할 말 없는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찌됐거나 중국은 지금 큰 문제가 있다. 어떤 팬은 10-0-0 대형으로 경기해야 한다. 10명 모두 골문 앞에서 수비만 하는 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승부를 끌어내야 한다.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한국이 무섭다. 좀 무섭다라고 정말 글을 남긴 팬들도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판다, 푸바오 열기에 대해서 중국에 워낙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 판다 2마리를 한국에 보내서 무승부를 만들어 봅시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판다 2마리를 연간 미화 $200 정말 싸게 보내줍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 경기를 위해서 2마리나 주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정말 진지하게 댓글을 남긴 팬도 있었는데요. 국보급 판다 20마리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즉 월드컵에 대한 조금 많은 또 희망과 꿈을 갖고 있는 팬들은 판다를 보내줘서라도 좀 한국의 환심을 사서라도 좀 비겨달라고 좀 요청하는 게 어떠냐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실력으로 또 경기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표팀이 지금 정식 감독도 정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김도훈 임시 감독은 새로운 팀을 이제 맡기 위한 현장에 복귀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한국 대표팀의 임시 감독을 맡은 것이고 이 경기를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과의 경기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로테이션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준비할 것이다. 사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싱가포르전을 마치고 나서 실제로 기자들이 이제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을 했고 또 7대0으로 크게 이기면서 피파 랭킹 포인트 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채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속에 좀 여유 있게 새로 발탁한 선수들도 많으니까 좀 파격적인 멤버를 쓰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김도훈 감독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게 파격 멤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수들 모두를 존중하는 코멘트를 한 것인데요. 현재 우리 선수들은 누가 나가도 제 몫을 다 할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주전과 비준의 실력차 물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유럽 리그 선수들,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앞장서고 있고 동료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의 현재 멤버에서 파격 선발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 선수들의 장점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못 나올 경우도 있겠지만 즉 부상이란 이슈로 인해서 몸 상태, 체력, 컨디션 등의 문제로 못 나오는 경우가 중국전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로 우리가 멤버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파격이라는 말은 안 됩니다. 그날 나가는 멤버가 우리 대표팀의 베스트입니다. 즉 뛸 수 있는데 못 나갈 선수는 없을 것이다. 뛸 수 있는 선수 중에 최상의 멤버로 경기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를 7대0으로 이겼다고 우리 선수들이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정신적으로도 방심이 없을 거라고 했고요. 한 경기 이미 지나갔고 이제 중국전이 남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만큼은 우리가 이제 피로를 해소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니까 오늘 승리를 즐기되 돌아가서 휴식하고 다시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중국전에 매우 집중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가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많았는데 선수들이 오늘 피치에서 보여준 모습이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홈에서 치를 중국과의 경기 절대적으로 좋은 경기력과 승리를 가져오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진 것이고요. 또 중국과의 경기에 역습 과정에서 주민규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선발 출전을 시켰는데 볼키핑과 연결 부분들, 손흥민 선수와의 이런 좋은 장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기용을 했다라면서 전술적인 준비를 확실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전도 아마 그에 따른 맞춤 기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중국전 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죠.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렸고 또 대승했다는 점에서 뜻깊고 여러모로 팬들이 지금까지 실망했는데 그 실망감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경기가 됐던 것 같다라면서 뿌듯해했고요. 최근 대표팀 분위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칭 스태프, 선수들, 팬들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축구, 우리의 맞는 감독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협회에도 메시지를 남겼고 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3월에 황선홍 감독이라든지 이번 6월 김도훈 감독 모두 좀 어려운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려고 힘써주고 있다. 선수들도 잘 받아들였고 그래서 싱가포르 원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정말 한국 축구의 위기 상황,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전도 아주 열심히 치를 것이고 심지어 더 좋은 경기력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심지어 손흥민 선수는 뭐 이전의 6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경기를 뛰려고 노력했던 선수거든요. 지금 몸 상태가 너무나 좋다고 말했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중국전도 나오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팬들에게 인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중국전도 선발 출전이 뭐 거의 확실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른 시간 많은 골이 터진다면 일찍 교체가 될 수도 있겠다. 다만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싱가포르전도 87분에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해트트릭 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더 뛰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개인적인 기록도 달려있는 또 경기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전 사실 뭐 조기 교체도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느 정도 새로 뽑은 선수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김도훈 감독의 생각이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박승욱 선수가 싱가포르와의 경기에 교체로 나와서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라이트백으로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중국전은 박승욱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박승욱 선수가 센터백과 풀백을 오갈 수 있는 선수다라는 점에 있어서 왼쪽 풀백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뛸 수 있는 이명재 선수가 선발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센터백 라인은 권경원, 조유민 선수가 조금 안정적이었는데 한 번 더 기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창래 선수 정도는 이제 새로 출전을 하면서 또 이번 소집 기간 안에 데뷔전의 기회를 좀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드필드 라인의 황인범 선수는 조금 지친 모습이 있긴 했거든요. 그 자리를 맡아볼 수 있는 홍현석 선수에게 출전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고 홍현석 선수가 뛴다면 정우영 선수가 그대로 출전을 했다가 후반전쯤에 박용호 선수로 교체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격 라인의 주민규, 오세훈 선수의 출전 시간은 이번 중국전은 오세훈 선수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선 공격 라인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이재성 선수가 먼저 뛰면서 황희찬, 배준호 선수가 오늘 경기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올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큰 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일부 변화 또 여러 안 썼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긴 하되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상대로 충분히 대량 득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멤버들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또 태국이야말로 또 굉장히 협회 차원에서 대표팀을 잘 운영하고 있고 또 팀을 잘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든 면에 있어서 3차 예선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마지막 라운드 한국과 중국의 경기, 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가 정말 또 아시아 축구에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만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팀이 과연 중국과의 경기도 화끈한 축구 또 대량 득점 축구를 통해서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팬들에게 시원한 하루를 시원한 밤을 선사해 줄 수 있을지 또 손흥민 선수가 이 중국과의 경기를 통해서 A매치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향한 행보를 또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경기 소식과 그 외 주요 축구 뉴스 이슈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